믿으시겠습니까? 단돈 500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당신 몸속에서 수년 동안 꺼져 있던 스위치를 단 3초 만에 다시 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뻔한 거짓말처럼 들리시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약을 팔려고 하거나 싸구려 광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발 잠시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딱 몇 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장사가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무심코 무시해왔던 당신 몸의 구조 신호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한때 몹시 자랑스러웠던 그곳의 무서운 정적만이 흐른다면 그것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숫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관 밸브, 즉 당신 몸 안의 활력의 흐름이 꽉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차가운 흰 가운을 입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반환점을 돈 한 남자로서 혈역학에 대한 비밀과 우리가 어둠 속에 숨겨왔던 은밀한 습관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 무력감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거나 유혹의 눈길을 피하게 만드는 그 느낌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수많은 남성들이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 축 처진 어깨로 진료실을 찾습니다. 그들은 남으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비싼 파란 약 빨간 약을 찾고 수백만 원짜리 치료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때로는 해결책이 화학 물질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 우리 남자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는 잘 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형제들이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나이 들면 전기를 아껴야 해. 그런 짓 하지 마. 신장 상해 몸 약해져.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습니다. 완전히 참습니다. 그들은 사정이나 자위 행위를 죄악으로 건강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떨까요? 당신의 몸을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립선과 생식 시스템은 그 집의 배관 시스템과 같습니다. 만약 수도꼭지를 몇 달 동안 꽉 잠가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인 물에는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가라앉으며 파이프는 녹이 셀 것입니다. 총알이 떨어질까 봐 사정을 완전히 멈추거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참는 것은 사실 당신의 전립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혈과 울혈을 유발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지만이 있습니다. 현대 남성 대부분이 해소하는 방식 또한 참는 것 못지않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당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상사와 아내와 자식들의 압박 속에서 화장실로 숨어들거나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휴대폰을 켜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급하게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뇌를 잠시 흥분시켜줄 값싼 도파민을 얻어 잠들기 위해 그 일을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것을 무의식적 자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성성을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현대적인 포르노 콘텐츠,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도록 설계된 것을 볼 때 당신의 뇌는 인공 도파민의 홍수에 잠깁니다. 점차 당신의 뇌는 무뎌집니다.
흥미를 느끼려면 더 강하고 더 기괴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여성에게 돌아가 평범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할 때 당신의 그곳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고용량 마약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기부전인 이유는 몸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치고 빠지기 식의 방식은 당신의 몸에 해로운 반사작용을 학습시킵니다. 자극이 있으면 바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정신과 육체의 실제 감각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언급했던 500원짜리 파스와 혈액학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왜 제가 그것이 열쇠라고 말했을까요? 발기 현상은 적나라하게 말해서 수력학 하이드롤릭스의 문제입니다.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되어 큰 혈관을 지나 해면체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축 늘어진 그곳만 쳐다보며 야단친다면 수원지에서 연결된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말라버린 수도꼭지를 주먹으로 치며 왜 물이 안 나오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스는 정확한 혈자리에 붙였을 때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해킹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뇌에 보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이 순환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파스는 물리적인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그 혈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왕성함이 지속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당신 머릿속의 운영체제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낯설지만 우리 중년의 구원이 될 새로운 개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의식 있는 자위입니다. 웃기게 들리죠? 그런 일을 하는데 의식까지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몰래 하는 더러운 행동이나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취급하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의식으로 여기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시끄러운 영상들은 끄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떨어집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 감소는 성욕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 복부 지방 축적,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고독감을 가져옵니다. 이 나이의 남자들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어도 매우 외롭습니다. 우리는 잘 공유하지 않고 기력에 저하는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몸과 재연결하는 연습은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기계처럼 맹렬히 하는 대신 속도를 늦추십시오. 호흡 하나하나를 느껴보십시오. 한 지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온몸으로 퍼지는 감각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끝내는 것, 사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세포 하나하나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어떤 날은 저 혼자 앉아서 깊게 숨을 쉬며 몸의 소리를 듣습니다. 숙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을 때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솟아오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저의 형제들인 여러분께 권하는 방법은 이 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사적인 순간을 갖기로 했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하십시오. 시간을 길게 갖고 심호흡을 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산소와 이완이야말로 혈관 밸브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천천히 이 일을 할 때 당신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실제 감각이야말로 진정 멋진 거야 라고 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정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수련이고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전립선은 주기적으로 청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대걸레 짜듯이 쥐어짜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수문을 연 댐처럼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강력하지만 통제된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남자의 자신감은 하룻밤에 몇 분을 하느냐, 몇 번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온열 자극 파스와 같은 간단한 요법의 도움을 받아 유해한 콘텐츠에 중독되지 않은 편안한 마음이 결합될 때 당신은 안색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포르노 시청, 무의식적 자위, 피로, 자신감 하락, 다시 스트레스 이 악순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끊어내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온열 파스를 사서 허리나 배꼽 아래 혈자리에 붙여 혈류를 자극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휴대폰을 방 밖에 두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온 근육의 힘을 빼고 몸을 느껴보십시오. 사적인 순간을 갖고 싶다면 소중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중년의 성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도보 여행입니다. 빨리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 좋은 혈관, 와 맑은 머리, 단단한 멘탈가 필요합니다. 저는 심리적 압박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끊어낸 후 다시 태어난 듯한 수많은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시 빛나고 걸음걸이는 더 꼿꼿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내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 여러분, 섣불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놀라운 생체 기계이며 기회를 준다면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혈관을 뚫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뚫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의식적인 습관이 남은 인생의 아름다운 날들을 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당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겪어본 남자로서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아랫배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차갑습니다. 아니면 따뜻합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 부위가 빙산처럼 차가울 겁니다. 꽤 오랫동안 저는 배가 차가운 게 소화가 잘 안 돼서거나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꼽 주변의 그 냉기가 바로 제 안의 남성이라는 불꽃을 서서히 꺼트리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무심코 얼어붙게 내버려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예전에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약해졌다 싶으면 바로 보양식을 생각했죠. 굴을 먹고 담금주를 마시고 심지어 몰래 정력 강화제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엔진이 얼어붙은 채 기름을 붓는다고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전이라고 부르는 그 아랫배 부위는 우리 몸이라는 집의
중앙 난로와 같습니다. 그곳은 심장에 뜨거운 피가 내려와 다리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갈라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 업무, 스트레스, 이름 모를 걱정들. 그 모든 긴장이 우리 몸을 항상 비상사태로 만듭니다. 몸이 위험을 감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축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피를 심장과 뇌로 몰아주고 아직 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가는 공급을 줄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남자의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지원 중단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아래로 내려가는 혈관 밸브가 꽉 잠겨버립니다. 명약을 먹어도 약은 거기서 막혀 목적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덩치도 좋고 풍채도 좋지만 아랫배를 만져보면 얼음장 같은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에도 배에 이불을 덮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잠자리 문제는 완전히 식어버렸죠. 그러니 원대한 꿈을 꾸기 전에 이 난로를 먼저 해동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의 비싼 치료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끈기와 내 몸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급했던 온열 파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이 바로 그 파스가 가장 신비로운 효과를 발휘할 때입니다. 하지만 제발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따뜻한 파스, 온파스여야 합니다. 절대 차가운 파스, 쿨파스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음을 녹일 불이 필요한 것이지 혈관을 수축시킬 얼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타버린 모닥불을 다시 지핀다고 상상해 보세요. 배꼽과 치골 사이 중간 지점에 그 온열 파스를 붙이세요. 당장 결과를 기대하며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워서 긴장을 푸세요. 약 20분 정도 지나면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부 겉만 따끔거리겠지만 곧 묵직하고 편안하게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몸 아래쪽으로 따뜻한 물길이 터져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가뭄든 땅이 소나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혈관이 확장되며 돌아오는 활력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전에 꾸준히 이 일을 한다면 온기가 밤새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묵직하고 생명력 넘치는 아침 인사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가 아랫배를 통과했지만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잘 신경 쓰지 않지만 숨어 있는 적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타구니 서해부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랫배가 펌프라면 서해부는 수도관입니다. 우리 현대 남성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회의할 때, 컴퓨터 앞에서 소파에서 TV를 볼 때 앉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앉아 있는 자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수도관을 반으로 접어버렸습니다. 물이 콸콸 나오는 호스를 반으로 꺾어 보십시오. 물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거나 약하게 몇 방울만 흐를 것입니다. 우리 서해부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눌리고 꺾여 있습니다. 주변 근육들이 굳어서 혈관을 꽉 조입니다. 그러니 배에서 내려온 피가 이 병목 구간을 만나 다시 역류하는 겁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계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벅지 안쪽이 저리고 뻐근했습니다.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힌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당연히 그곳도 시들해졌죠. 피가 없는데 어떻게 꼿꼿이 서겠습니까?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서해부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하며 중요한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칠게 다루지 마십시오. 아랫배가 강력한 온기를 필요로 한다면 서해부는 때로 부드러운 이완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 이 부위에 열감이 있고 뻣뻣한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시원한 느낌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흐름을 뚫기 위해서는 은은한 온기가 열쇠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파스를 작게 자르세요. 그 예민한 곳에 큰 것을 통째로 붙이지 마십시오. 오래 앉아 있을 때 가장 뻐근한 서해부 주름, 그 접히는 지점을 찾으세요. 그곳에 작게 자른 조각을 붙이세요. 그때의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긴 하루 끝에 꽉 끼는 청바지를 벗어던진 것 같습니다. 홀가분하고 시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때 아랫배를 데워 피를 펌프질하고 서해부를 이완시켜 파이프를 열어줄 때 기적 같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급격한 흥분이 아니라 평온하고 든든한 느낌입니다. 아래쪽이 따뜻하고 묵직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몸의 두 절반을 다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되면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자게 되며 짜증스러운 성격도 줄어듭니다. 보세요. 우리 몸은 비싸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곳에 대한 적절한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가 막혔는지 귀 기울여 듣고 부드럽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억지로 달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길을 먼저 뚫으세요. 그러면 차는 자연스럽게 달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인프라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즉 마음가짐과 우리가 숨겨왔던 은밀한 습관들입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가장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중요한 두 개의 관문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에 두 문이 수도관과 펌프라면 이 세 번째 문은 전체 시스템의 전자 제어 장치입니다. 물이 충분하고 파이프가 뚫려 있어도 전기 신호가 없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스마트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남자의 본능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메인 차단기는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앞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등 뒤에 있습니다. 손을 등 뒤로 돌려 척추를 따라 내려가다가 엉덩이 골, 바로 위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평평한 뼈를 만져보십시오. 그것이 천골 엉치뼈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메인 차단기라고 부를까요?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전투, 태세에 있습니다. 직장, 돈, 가족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이 교감, 신경, 전투, 신경의 불을 항상 켜두게 합니다. 이 신경계가 작동하면 몸은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인식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사랑을 나눌 정신이 있겠습니까? 뇌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려고 그곳으로 가는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이 위풍당당하게 일어서려면 우리는 반대되는 신경계인 부교감, 신경휴식 신경을 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할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뿌리가 바로 청월 부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열 파스는 유능한 전기 기술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월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온기가 깊숙이 퍼지며 뇌를 속입니다. 이봐, 지금 아주 안전하고 따뜻해. 긴장 풀어. 즉시 뇌는 전투 모드를 끄고 휴식 모드를 켭니다. 늘 바쁜 기업체 사장인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5년 동안 위에서는 시키는데 아래가 말을 안 듣는다 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자기 1시간 전에 엉치뼈에 뜨거운 파스를 하나 붙이세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아침에 10년 만에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비밀은 잠자는 동안 천골이 따뜻해지면 야간, 정비,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피가 해면체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리드미컬하게 반복하는데 이는 잠자는 동안 그곳 이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괄약근 신경들이 조여지며 혈액을 더 잘 가두게 돕습니다.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세 군데를 한꺼번에 다 붙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몸도 기계와 같아서 리듬이 필요합니다. 욕심내서 온몸에 다 붙이면 열과부하가 걸리고 몸은 자극에 무뎌질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정립한 비밀 공식, 이름하여 333 법칙을 공유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헬스장 스케줄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단전 아랫배 공략, 주초는 주말의 휴식 혹은 술자리 이후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랫배에 붙이십시오.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벽난로에 불을 지핀다고 상상하십시오. 쌓여있던 냉기를 몰아내고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수요일 서해부 사타구니, 개통. 주중은 몸이 지치고 팔다리가 뻐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서해부에 작은 조각을 붙여 파이프를 뚫고 독소를 배출하며 다리를 가볍게 하십시오. 수요일 밤잠이 훨씬 달콤해질 것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청월 스위치 켜기. 이때는 불타는 주말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파이프는 뚫렸고 에너지는 찼습니다. 이제 전원 스위치를 켤 때입니다. 자기 전에 청골에 붙이십시오. 금요일 아침과 토요일 아침, 당신은 완전히 다른 기세로 깨어날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완전 휴식. 아무것도 붙이지 마십시오. 몸이 스스로 작동하게 두십시오. 몸의 회복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때가 성과를 누릴 때입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며 내면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이 스케줄을 3주 딱 21일만 꾸준히 지킨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내공이 되살아나는 기적입니다. 몸이 올바른 작동 방식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파스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살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때입니다. 터무니없는 열등감이나 무지가 당신의 삶의 기쁨을
아삭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장 작은 파스 한 장과 큰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항상 고개 들고 사십시오. 하지만 기뻐서 파스를 잔뜩 사다가 온몸에 도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본 형제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 성격 아시잖아요. 좋다면 욕심 부리는 거, 배에 붙이면 좋다, 사타구니에 좋다, 등에 좋다 하니 오늘 밤 집에 가서 몽땅 한꺼번에 붙여버립니다.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특히 50줄, 60줄에 들어선 몸은 낡았지만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만약 큰 혈자리 세 곳을 동시에 부리시면 체내 혈액량이 요동칩니다. 피가 이리저리 쏠리고 국소천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겁을 먹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 되며 얇아진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전술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축구 전술 같죠? 하지만 이건 당신의 건강을 위한 승리 공식입니다. 3일 에너지 충전, 3일 통로 개방, 그리고 3일 휴식. 종이와 펜을 드시거나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이것은 중년 남성의 생체 리듬에 맞춰 제가 특별히 설계한 구체적인 작전 스케줄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불의 날. 주말 이틀간 먹고 쉬고 또는 술 마시고 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밤 깨끗이 샤워한 후 딱 한 곳에만 집중하십시오. 아랫배 단전 혈자리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앙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온열 파스를 붙이고 최소 40분은 유지하십시오. 왜 그렇게 오래냐고요? 남자들의 뱃살은 보통 두껍기 때문에 열이 지방층을 뚫고 내장 깊숙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 환자들 말로는 주초 이틀간 배를 드고 나면 아침 배변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잔뇨감이나 통증이 사라집니다. 전립선이 피를 공급받아 기뻐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수요일 개통의 날. 주중이 되면 다리가 붓고 오래 앉아 있어 사타구니가 답답해집니다. 수요일 밤에는 잠시 배를 잊으십시오. 파스를 반으로 잘라 서해부 사타구니 양쪽 접히는 부분에 부드럽게 붙이십시오. 이때 우리는 꽉 막힌 톨게이트를 여는 겁니다. 서해부가 뚫리면 지난 이틀간 배에 모아두었던 뜨거운 피가 툭 터지듯 다리와 중요 부위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때의 느낌은 정말 가볍고 팔다리가 유연해집니다. 목요일 결정적 밤. 이 밤이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는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등 뒤 청홀에 붙이십시오. 이때쯤이면 혈관은 뚫렸고 에너지는 충전되었습니다. 청홀에 닿는 열기는 마지막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척추를 타고 흐르며 뇌에게 속삭일 겁니다. 쉬어 즐겨.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그 잠 속에서 부교감. 신경은 당신의 본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맹렬히 일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몸이 주는 놀라움에 대비하십시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휴식의 날들. 주말 3일은 절대 아무것도 붙이지 마십시오. 피부가 숨 쉬게 하십시오. 몸이 자신의 힘으로 작동하게 하십시오. 파스에 중독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결과를 확인할 때입니다. 파스가 없어도 몸이 훨씬 따뜻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자들이 방심하기 쉬운 안전수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파스 떼는 법. 다리털 제모하는 아가씨들처럼 촥 뜯지 마십시오. 우리 피부 늙었습니다. 각질층 얇아요. 세게 뜯으면 피부 껍질까지 벗겨져서 다음날 아파서 못 붙입니다. 따뜻한 물을 묻히거나 베이비 오일을 조금 발라 접착제를 녹인 다음 털이 난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떼어내십시오. 떼고 나면 보습크림 좀 바르고요. 이것을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는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둘째 당뇨 있는 분들 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는 말초 신경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살이 뜨거워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저온 화상, 적당한 온도지만 오래 접촉해서 입는 화상 위험은 일반인의 5배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다면 2배로 조심하십시오. 손등으로 뜨거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15, 20분만 붙여보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셋째, 고혈압 있는 형제들.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시작하고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천천히 가는 게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최 씨가 생각나네요. 최영수님, 제 특별한 환자분이죠. 올해 72세이십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른 체구 구부정한 등 절망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한겨울에 말라 죽은 고목 같았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의사 양반, 난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저 아랫놈은 완전히 죽었어. 껍데기만 살아서 아내 따라갈 날만 기다리지.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다니며 주사 놔 달라 수술해 달라 했지만 의사들마다 고개를 저었답니다. 고령의 당뇨 합병증까지 있어 칼을 댈 수 없었죠.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은 90세 노인처럼 딱딱했고 아랫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완전히 막혀 있었죠. 약은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싼 처방전 대신 저는 종이에 이 파스 요법 절차를 적어드리고 지금 여러분께 하듯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믿고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하루 몇백 원이면 됩니다. 그분은 종이를 들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으셨죠. 이 조그만 파스가 나를 살린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셨습니다. 일주일,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의사, 배가 따뜻해. 밥맛이 꿀맛이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해. 그리고 딱 한 달 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선 남자가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등은 펴졌고 피부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입가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꽉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의사 양반, 기적이 일어났어. 어제 아침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놈이 일어났어. 나한테 아침 인사를 하더란 말이야. 여러분, 최영수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뜨거운 피가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다시 싹을 틔우는 늙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최영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체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당신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하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자극이라는 기회만 주면 됩니다. 늙었다고, 한물 같다고 병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돈 몇백 원, 그리고 하루 30분. 당신은 10년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남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 한 잔 값보다 싸고 양약보다 안전하며 효과는 당신의 몸이 답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십시오. 서랍 속에 남은 파스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골목 약국으로 달려가십시오. 가위를 들고 잘라서 제가 알려드린 바로 그 위치에 붙이십시오. 믿음과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붙이십시오. 오늘 밤 그 작은 파스 조각이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효과를 보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갈이하는 옛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을 나누는 것이 곧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 김도현 의사는 여러분이 남자의 본능을 되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스 요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기적의 5분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따뜻한 저녁 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멋진 남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